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건설 경기인데요. 이게 건물들이 올라가고 시각적으로 직접 보이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고용이나 관련 산업의 경기에도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체감 효과가 큰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건설 경기가 꺾이면 그만큼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더 크게 느낀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지난 2년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의 시대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호황이 왔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칠세라 건설업계도 판을 키워갔죠.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심화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얼어붙어 버린 건데요. 이러다 보니 건설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체들이 이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주의 한 아파트 단지는 내년 9월이 입주 예정인데 근데 건설을 맡고 있던 시공사가 이번에 돌아오는 어음을 못 막아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를 계속 하려면 자재도 계속 사야 되고 근로자들 임금도 줘야 되고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결국 어음이 부도 처리된 거죠. 제가 은행이라도 지금 전부 미분양 나고 난린데 그런 상황에서 돌려받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빌려주기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런 상황 진짜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네,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 충주 말고도 대구, 대전,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역 건설사들이 돈줄이 막혀서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연기하는 현상도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 대금도 못 치를 정도로 건설업계가 순식간에 돈줄이 말라서 어느 한 군데가 터져서 줄도산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인 거지 부도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냥 대출이 막혔다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PF 대출이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PF 대출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가져올 여파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면 시행사가 어느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는 등 그런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우면 금융사들이 그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담보물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에서 얻을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네요. 근데 흔히 생각하는 제대로 된 담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PF 대출은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보통은 이자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PF 대출의 이런 높은 이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되죠. 리스크는 좀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수익 사업이네요. 네, PF 자체가 리스크는 좀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PF 대출이 매력적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리스크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야기 잘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PF 대출은 호황기 때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지난 2년간 보면 건국 이래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고 여기에 힘입어 정부 재정부터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넘어서 거품이 거론될 정도로 가격이 막 뛰게 되는데요. 이게 금융회사에서 봤을 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자만 하면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당시에 돈이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인데 상승장일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이게 PF 대출에서 생긴 거죠. 먼저 첫 번째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상승장일 때는 다 좋게만 들리고 좋은 것만 보입니다. 일반 투자 시장만 보더라도 대세 상승장일 때는 모든 게 다 좋은 이유가 됩니다. 악재는 노출돼서 호재고 호재는 또 호재라서 좋다고 하죠. 이게 문제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었잖아요. 특정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딱히 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오르고 또 실적이 오르면 실적이 오른 대로 또 오르고. 그쵸. 이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치여 있다 보니까 뭐든지 고평가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들게 되죠. PF 대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PF 대출 해줄 때 그 사업성도 과대평가됐다 이거네요. 그게 문제인 거죠.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거론될 정도로 연일 가격이 오르는데도 서로 집 사겠다고 거래는 넘치고 분양은 내놓기만 하면 다 팔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 자체를 고평가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애초에 기준이 되는 그런 사업성 수익성이 과대평가돼 버리니까 그만큼 대출액도 과도하게 나갔겠네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죠. 바로 이 기간 동안에 PF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계속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거품이 가치로 평가가 돼버린 거네요. 그쵸. 고평가되고 거품이 낀 만큼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경기 불안이 커지고 경제가 얼어붙게 되니까 부동산 PF 대출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근데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쳐서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일단 이거 자체로 최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네요. 네. 게다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가 최초 평가할 때보다도 사업성이 굉장히 나빠졌고 리스크도 엄청 커져버린 건데요. 아차 싶은 거죠. 이제 금융회사가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 거의 올스톱 돼버렸고 부동산 개발 사업마다 지금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려버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신규 대출도 그렇겠지만 이미 빌려준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PF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의 잔액을 보면 112조 2천억 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인 상황인데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2 정도인 72조 3천억 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인 중소형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회사 같은 데서 투입된 돈이에요. 근데 이 돈들이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계속 부실화되고 있는 과정에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이 PF 대출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건설사들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비은행권 금융사들까지도 덩달아 무너지게 되니까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 부동산 침체가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이게 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지금 보면 부동산 침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전반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부동산 가격 제법 많이 떨어졌다 쳐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아직 높은 편이고 매수할 사람이 이 가격 주고는 내가 못 사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있고요. 반면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 생각은 있는데 매수자가 원하는 그 가격에는 전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연끌족조차도 계속 금리가 올라서 부담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 여력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버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이 상황인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도 거의 연끌을 했는데 절대 손해보고 팔 생각이 없더라고요. 금리 오르니 집값 떨어지니 뭐니 해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생각하는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래가 급감하고 부동산 침체 상황까지 온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상호간에 원하는 가격이 심하게 안 맞다 보니까 거래 감소로 온 침체인 거예요. 가격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원인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럼 후반전은 뭐냐? 그래도 손해보고는 절대 못 팔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못 버티고 매물을 토해내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리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오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일정 기간 유지만 되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부터 못 버티고 매물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쵸. 이게 부동산 위기를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면서 침체를 더욱 깊게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건 부동산 시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지금 건설사들이 위기에 몰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다룬 것처럼 기업 전반적으로 자금이 말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부담에도 손해보고는 절대 못 팔지 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이들 모두가 최소한 지금처럼 회사 다니면서 소득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체라고 하면 소비 감소만 먼저 떠올리는데 침체라고 하면 실업률 급등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처럼 기업들 매출이 계속 줄고 자금줄 마르면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버틸 힘이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 깊어질 것 뻔하고 그럼 일자리 줄어들게 될 텐데 결국 버티던 매물들 못 버티고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이 아직 안 왔다는 거네요. 그게 더 심각하다고 하는 후반전이고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반대매매처럼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짜 하기 싫은 거래를 해야 되는 그 순간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위기가 가시화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팔기 싫은 가격대에서 하기 싫은 거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본격적인 침체와 위기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최근에 채권 시장을 가지고 되게 말이 많은데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부터 터지냐가 문제일 뿐이지 원래 가장 약한 곳부터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결국 줄도산 위기로 전파되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문제점들은 시장에서 현재 어디가 약한 부위인지를 그걸 알려주는 그런 신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업계로 치면 중소건설사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 부분이 위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전반전 수준의 부동산 침체로도 PF 대출이 터지기 직전인데요. 지금 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도 PF 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 수요를 실시하고 5대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95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대책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긴축 와중에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업의 돈줄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말라버려서 긴축 와중에 사실상 우회적인 돈풀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 이걸 넉넉히 보면서 다 망하게 놔두는 게 맞냐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결국 미루는 것밖에 안 되고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어차피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면 숙제를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세게 맞더라도 나중에 맞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데 지금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